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괴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제가 주된 컨텐츠가 패션이랑 일상이기 때문에 괴담 영상 시리즈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벤트성으로 가끔 해보려고 해요. 네, 뭐 각설하고 오늘은 제가 패션 유튜버인 만큼 패션과 관련된 괴담으로 준비했어요. 바로 구제옷 괴담! 여러분 동묘나 광장시장 정말 많이 가시죠? 그런 곳에 있는 구제옷에 얽힌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구제를 입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제옷 중에는 죽은 사람이 입던 옷도 있다 라는 그런 괴담. 사실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것들에 얽힌 괴담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제가 정말 무서웠던 게 이거 괴담들을 조사하는데 갑자기 제 조명에 붙어있던 거울이 빡 떨어져가지고 와장창 깨진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섭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진짜 무서운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나 싶었는데 괴담을 좋아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꾹 참고 조사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얘기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썰들을 풀기 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구제옷의 출처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제옷의 출처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 구제, 두 번째는 한국 구제예요. 근데 사실 둘 다 따지고 보면 헌옷수거함에서 나온 옷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수입하시는 분들이 중고를 싸게 매입을 한 거다라고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다 헌옷수거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괴담이 아니라 진짜로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 진짜 불분명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보면 택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정말 새 옷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브랜드들에서 진짜 몇 시즌이 지나도 팔리지 않는 것들, 아니면 쇼핑몰들에서 이제 피팅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폐의류 처리소? 약간 그런 데로 보내요. 그런 데에서 이제 소매상들이 싸게 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새 것 같은 옷들도 많은 거고요. 뭐 어쨌든 대부분이 헌옷수거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몇몇 분들은 주머니에서 뭐 영수증이 나오기도 하고, 운이 좋은 분들은 돈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정말 기분 나쁜 경우로는 혈흔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헌옷수거함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구제옷에 관한 괴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진실을 아셨으니 구제옷에 얽힌 괴담 시작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짧은 얘기도 있고 조금 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처음은 짧은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어떤 사람이 구제 바지를 사와서 주머니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신나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간 쎄한 기분이 들어서 주머니 안쪽을 확인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작은 쪽지를 발견한 거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너는 아직 안 죽었니?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명품 구제숍 같은 데서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방을 산 뒤로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낯선 여자가 그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꿈을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들도 막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다가 무속인을 찾아갔는데요. 그 구제 명품 가방을 콕 집어서 이유라고 말을 했고, 그 가방에 원한이 깃들어서 그런 것이니까 당장 갖다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말 배경도 약간 디테일하고요. 좀 길고 소름 끼치니까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학생이 동성로의 지하상가에 갔다고 해요. 거기엔 일본 구제샵이 있었는데 정말 예쁘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치마를 발견해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 당시엔 그 샵이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집에 와서 착장을 해보니까 곳곳에 혈흔이 있었다고 해요. 소름이 끼쳐서 당장 밖에 내다 버리고 집 현관, 그리고 아파트 공동 현관에 소금을 마구 뿌리고 이제 됐겠지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그 바로 다음 날에 가족들이 외출을 하려고 주차장에 갔대요. 주차장에 갔는데 차 문이 이상하리만큼 정말 깨끗하게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차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흔적이라도 있거나 혹은 없어진 물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차 문만 열려 있었다고 해요. 정말 이상했지만 실수로 문을 안 잠그고 올라갔겠거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며칠 뒤에도 발생하게 돼요. 이분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에서 쾅쾅쾅 하는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확인한 순간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 확인하고 나서 바로 뒤에 문이 덜컹 열렸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잠금 장치만 빼고요. 이때 이분의 집은 위, 아래 둘 다 도어락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절대 억지로 열려고 하면 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문이 맨 위에 것만 남기고 모두 열렸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정말 섬뜩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그냥 넘기지 못했던 이유는 이 여학생이 이 두 가지 일들을 꿈에서 먼저 겪고 그 다음에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이 뒤로는 사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해결책을 썼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잘 해결됐으니까 이런 거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네 번째 이야기는 좀 짧습니다. 어떤 분이 구제 옷을 샀는데 그 옷의 택을 봤더니 한자로 죽을 사자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걸 보자마자 찝찝해서 버렸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망자의 유품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 옷들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입었던 옷들일 거고 만약 사고사를 당했을 때 입고 있던 옷이라면 솔직히 그 옷이 정상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옷을 아마 소매상 분들이 안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옷이라면 당연히 경찰이 증거품으로 가져갔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헌옷수거함에 넣었다고 해도 구제에 사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걸러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종종 발견되는 혈흔이 있다던가 그런 거는 아마 그런 옷들을 그냥 넣어서 그 옆에 있던 옷들에 살짝 묻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진짜 택에 한자로 정말 장난친 게 아니라면 저도 보는 순간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진짜 주머니에서 사망신고서 이런 게 나왔었대요.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오싹오싹한 와중에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5번째는 남대문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 글을 작성하기 한 달 전에 569라는 남대문의 청바지 숍에서 바지를 구매했다고 해요. 이 샵이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썰이 조금 오래된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곳에서 구제인지 모르고 바지를 샀는데 청바지 안에 낡은 학생증과 사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은 거기는 구제를 취급하는 곳이 아니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 바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부터가 기이하죠. 아무튼 그 주머니에서 나온 학생증은 50년대 학생증이었고 경남고였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은 40대 아저씨의 사진이 함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학생증과 사진이 나온 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난생 처음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본인을 쳐다보는 가위에 눌렸다고 해요. 어느 순간 그 사진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런 일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지속됐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정전이 되었다고 해요. 사실 아파트는 정전이 되면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근데 주변을 살펴보니 본인 집만 정전이 됐었다고 해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있죠. 누가 내 뒤에 있는 오싹한 기분? 그게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살짝 아래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봤는데
오른손이 이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학생증을 찾으러 오신 건가 싶은데 이 썰도 그 뒤에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무사히 그 일을 해결을 했으니까 이 썰을 인터넷에 적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썰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저 너무 소름 돋아요. 진짜 저 무서운 거 막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진짜 꾹 참고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결국. 이거 조사할 때도 너무 무서웠고 말하는 지금도 무섭고 이거 편집할 때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구제 옷에 이러한 썰들이 있어도 진짜 구제만의 매력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나오지 않는 디자인, 핏,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구제 매니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특히 가격은 정말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요즘 옷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구제 옷은 싼 가격에서 진짜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득템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썰들과 이야기를 알았으니까 구제 옷을 구매를 하더라도 진짜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옷에 혈흔이 없는지 확인하고 주머니도 확인을 잘 하고 진짜 괜히 옷을 싸게 득템하러 갔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좀 안 좋잖아요 진짜로. 그죠? 그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네. 조심해서 예쁜 빈티지 옷을 득템하자고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